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델타 변이가 팬데믹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델타 변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굉장히 확산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제국들 일부는 이미 말입니다. 봉쇄력을 내린 곳도 있고요. 미국도 각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봉쇄력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씩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월가에서는요, 미국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 중심지죠. 세계 경제 중심지가 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월가에서는요, 피크라는 말이 아주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크라는 말이 정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꼭지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크란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그 피크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뉴욕 증시는요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1.5% 올라갔죠. 오늘도 적지 않게 0.83%가 다우지수가 올라갔습니다. 286.01포인트가 올라갔고요. 34,7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우상향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모양새를. 이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92%니까 1%가량 올라갔죠. 133.07을 올렸고요. 그래서 14,631.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 꼭지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니까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경제기관들도요, 이 피크, 꼭지점에 대한 공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거품은 피할 수 없다. 하반기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정시 외에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심지어 정커펀드까지 올랐다.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주식이 올라가는 것,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점에서 발악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양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경제기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거품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품에 대해서. 그만큼 이 경고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산버블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서부 개척시대 같은 거품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저점에서 지금 다우지수가 90% 상승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델타 변이가 이렇게 계속 가면 미국의 증시는 적어도 10%에서 20%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표에서도 그런 모양새를 점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표에서도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늘 기록한 것은 1.2951을 기록을 했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저로 내려갔을 때는요, 미국의 금리가 1.181까지도 내려갔습니다. 1.181.
지난 19일에는요 1.19까지도 내려갔어요. 19. 예. 이 말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선호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돌아선다. 그 안전자산이 채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예, 할인율도 떨어지고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살 때, 국채를 살 때 비싸게 사야 되고요. 이자는 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성장의 고물가의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서서먹지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꼭지점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공포지수도 보면요. 최근에 지금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22.5까지 올라갔다가요. 20일에는 19.73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 이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우려가 많다 이것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 거냐. 거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금리 인상도 올라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미국 국채가 고평가되어 있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간다. 꼭지점 공포가 미국 경제 전체에도 점점 덮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가 더 심각한 양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물가 올라가는 것. 대한민국은 물가 올라가는 게 이게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곡물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원자재를 가져와서 전 세계에다가 상품 수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 위험성에 대한 어떤 그것은 굉장히 크죠.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은 뭐 기름도 많이 나지만 곡물도 많이 나잖아요. 심지어 세일가스까지 있을 정도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미국보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백신만 하더라도 미국은요. 지금 언제든지 수시접종 내가 선택해서 수시접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맞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해요. 김영익 서강대 교수입니다. 여기는 뭐 한때 자산을 몇 조씩 운영하시던 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스피 14%에서 많게는 40%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는 사실상 떨어지고 있고 일평균 수출액을 감안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의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정할 수도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5%니까 엄청 크죠. 그런데 수익성이 좋냐 이거예요. 수익성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냥 박살났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여기다 각종 세금 올라가죠. 세제 혜택 없앴죠.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았으니 기업이 지금 온전하게 버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탈원전하면서 탈원전 업체들은 다 망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폭삭폭삭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요. 많지만 그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그만큼 될 거냐? 이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 매수세가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정시가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 매수가 강한 것도 통화량 때문이잖아요.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요. 비투한 사람들 슬슬 꼬리 빼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는 이미 40%가량 14%에서 많게는 40%가량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지점 공포가 지금 우리 경제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꼭지점 공포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